명절날 밤 닫힌 문 앞에서 눈발이 흩날리는 밤이었습니다. 순자는 두 손에 들린 반찬통을 꼭 쥔 채 사돈댁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손수 만든 전, 잡채, 그리고 손주가 좋아하는 고기 완자가 들어 있었죠. 문 앞의 불빛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발밑에는 차가운 눈이 쌓여만 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지영이 나타났습니다. 술 기운이 살짝 오른 얼굴로 지영은 피곤한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늦게 오시면 곤란해요. 그녀의 말투는 예의는 있었지만 온기가 없었습니다. 순자는 허둥지둥 웃으며 그냥 반찬 좀 갖다 주려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영은 고개를 저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웃음소리가 순자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사돈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안에서는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더욱 선명해질수록 순자의 손끝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녀는 잠시 문 앞에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반찬통을 문 옆에 내려두었습니다. 추운데 괜히 나왔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돌아섰습니다. 길가에는 명절을 맞아 사람들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순자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고 눈발이 옷깃에 쌓였습니다. 손끝이 시려워 주머니를 찾았지만 손수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 속 낡은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통화할 수 없습니다. 차가운 기계음만 들렸습니다. 순자는 잠시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터미널 쪽 불빛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나가던 젊은 부부가 괜찮으세요? 묻자 순자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금방 갈 데가 있어서요. 그 말끝에는 쓸쓸한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섰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일어나 손에 쥔 반찬통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눈 속에 반쯤 묻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불빛 속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고요하게 그러나 오랫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어둠 속을 달려갔습니다. 창문에 비친 순자의 얼굴은 낯설고 지친 여인의 그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그날 밤 이후로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걸 아무도 심지어 그녀 자신도 아직은 몰랐습니다. 터미널의 새벽. 새벽의 공기는 차갑고 적막했습니다. 순자는 터미널 근처 허름한 여인숙 앞에 멈춰 섰습니다. 붉은 간판 불빛이 깜빡이며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카운터에 앉아있던 중년 여주인이 무표정하게 방키를 내밀었습니다. 하루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구겨진 지폐를 내밀었습니다. 방 안은 작고 눅눅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터미널 버스의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코트를 벗어 의자에 걸고 낡은 손가방을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권, 통장, 그리고 아들 결혼식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웃음은 지금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아들의 얼굴을 쓸어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는 참 좋았는데.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통장을 꺼내 펴봤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손수 만든 반찬을 팔아 모은 돈이 전부였습니다. 이걸로 노후를 버텨야지. 그러나 그 말은 스스로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숨이 방 안에 가득 번졌습니다.
새벽 5시 창밖에서 첫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순자는 창문을 열고 차가운 바람을 들이켰습니다. 나 이제 짐처럼 살진 않을 거야. 그녀의 눈빛에는 단단한 결심이 비쳤습니다. 손끝이 시려워 창문을 닫고는 가방을 다시 챙겼습니다. 이른 아침 순자는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섰습니다. 직원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제 통장이요. 다 정리하려고요. 직원은 잠시 멈칫하며 상속인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제 손으로 제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서요. 그녀는 서류를 하나씩 넘기며 사인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며 그녀는 길가에 핀 겨울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그 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눈처럼 가볍고 더 이상 누구의 집 문 앞에도 서지 않아도 되는 삶이었습니다. 지영의 불안. 도시의 아침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지영은 부랴부랴 카페에 들어가 친구들과 와인 모임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전날 밤의 일은 별일 아니었다는 듯 그녀는 화장을 고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요즘 시어머니 때문에 피곤하지? 친구의 가벼운 농담에 지영은 웃어 넘겼습니다. 괜찮아. 그냥 조금 고집이 세셔서 그렇지. 하지만 다른 친구가 그래도 그분 참 헌신적이셨잖아 라고 말하자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영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켰습니다. 민수의 부재중 통화 목록에 순자의 이름이 여러 번 찍혀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또 전화를 했네. 민수는 무심하게 커피를 마시며 그냥 두자, 괜히 신경 쓰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거실 구석에 놓인 김치통에 머물렀습니다. 뚜껑 위엔 순자의 정갈한 손글씨로 우리 손주 잘 먹어라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사돈댁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어제 밤새 우리 집 앞에 서 계셨다던데요. 지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사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그녀는 갑자기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녹지 않은 길 위에 누군가의 발자국이 희미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발자국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지영의 불안은 커졌습니다. 민수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집안은 적막했습니다. 지영은 잠들지 못한 채 부엌불을 켰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반찬통에서 익숙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 향기가 어쩐지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반찬통을 꺼내 식탁에 올려두었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차가운 냉기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알 수 없는 두려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득 어젯밤 순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눈 내리는 길 위 아무 말 없이 서 있던 그 모습이 그때의 냉정함이 다시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지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왜 그 말을 그렇게 했을까? 그녀의 속삭임은 공허한 주방 안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밤은 깊었고 그녀의 불안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그림자처럼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 재산을 처분하다. 이른 오전 은행 문이 열리자 순자는 가장 먼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두꺼운 외투 아래로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직원은 인사를 건네며 이유를 물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이제 정리하려고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고했습니다. 은행 창구의 의자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서류를 넘기며 직원이 모든 자산을 해지하신다고요? 묻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이름으로 된 건 다요. 직원은 잠시 놀란 듯 시선을 멈췄지만 순자의 표정에는 어떤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단한 손끝으로 한 장 한 장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붉은 인주 자국이 오래된 인생의 마침표처럼 번졌습니다. 은행을 나서며 순자는 가볍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머니 속엔 현금 봉투가 두툼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코끝을 스쳤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마음 한켠엔 이상하게도 평온이 깃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 잉크 냄새와 종이 쌓인 서류의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젊은 변호사는 이걸 다 처분하신다고요? 하고 놀란 듯 물었습니다. 네, 정리할 때가 됐죠. 더는 아이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도장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인연들이 하나씩 정리되는 소리 같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순자는 시장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늘 반찬을 납품하던 상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요즘 안 오시더니 무슨 일이세요? 가게 주인의 물음에 그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이제는 제 일하러 가요. 새로운 집 지으러요. 그녀의 눈빛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생기가 비쳤습니다. 시장 골목 끝에서 순자는 잠시 뒤돌아봤습니다. 오래도록 익숙했던 거리, 삶의 냄새가 스며 있는 곳이었지만 이제는 돌아오지 않을 곳이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그녀는 짧게 속삭이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고 오히려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가벼웠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새로운 시작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쉼터의 첫날, 몇 달 뒤 봄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시골 마을의 오래된 건물 앞 낡은 간판 자리에 새 이름이 걸렸습니다. 은빛하늘 쉼터. 순자는 두 손으로 먼지를 털며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방 안에는 햇살이 따뜻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새로 산 장판을 깔고 직접 기름칠한 나무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여기도 사람 사는 집 같네요.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단단했고 손끝에는 오래된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전이 지나자 복지센터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운영허가 서류 확인하러 왔습니다. 순자는 주름진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다 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직원은 놀란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혼자 준비하셨어요? 대단하시네요. 순자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 무렵 쉼터의 첫 방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 그리고 아들에게 손절당한 노모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엔 공통된 외로움이 비쳐 있었습니다. 순자는 말없이 그들을 부엌으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국이 끓는 냄새가 금세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배고프시죠? 많이 드세요. 그녀는 숟가락을 내밀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순자는 쉼터 현관 앞에 작은 초를 켰습니다. 창문 밖에는 눈 대신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 냄새 속에서 그녀는 지난 명절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떨던 손,
버스 창문에 비쳤던 쓸쓸한 얼굴. 그 모든 순간이 이제는 멀게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에요. 밤이 깊자 쉼터 안에서는 사람들의 숨소리가 잔잔히 들렸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부엌불을 끄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피로가 묻었지만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누군가의 집이 아닌 그녀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다시 마주한 얼굴. 초여름의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지역신문 한 면에 은빛 하늘 쉼터 개소, 노년 여성들의 자립 공간이라는 제목이 실렸습니다. 민수는 점심 식사 중 그 기사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환하게 웃는 노년 여성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영아, 이거 어머니야. 신문을 받아든 지영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부부는 서둘러 차를 몰았습니다. 시골길을 달리는 동안 말 한마디 섞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핸들을 꽉 쥔 채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 중얼거렸습니다. 지영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햇살 속으로 펼쳐진 농길과 바람,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고요함이 그들의 마음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쉼터에 도착했을 때 순자는 마당 한가운데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이곳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버려진 게 아니라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지영은 멀리서 그 말을 듣고 숨을 삼켰습니다. 민수는 순자의 얼굴을 향해 다가가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자가 사진을 찍는 순간 순자는 그들을 스쳐 지나치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지영은 두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인터뷰를 마치고 쉼터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기 전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오랜 세월의 후회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단지 이제야 스스로의 이름으로 서 있는 여인의 평온함만이 있었습니다. 지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수는 그런 아내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니가 왜 떠나셨는지.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쉼터 앞마당의 고요한 바람이 그것을 그대로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두 사람의 마음속에도 처음으로 어머니의 자리가 생겨났습니다. 늦은 화해. 이튿날 아침 쉼터 앞마당에는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지영은 조심스레 철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그녀의 얼굴엔 긴장과 망설임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마당을 청소하던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왔구나. 그녀는 짧게 말하고 다시 빗자루질을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천천히 다가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순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부엌 문을 살짝 열며 저쪽 채소 좀 다듬어줘요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소매를 걷었습니다. 칼끝이 도마에 닿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부엌 안은 익은 나물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손을 움직였습니다. 순자의 손은 여전히 단단했고 지영의 손은 조금씩 떨렸습니다. 칼을 쥔 손끝에서 가느다란 상처가 났지만 지영은 아프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조용히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조심해야죠. 그 말에 지영의 눈가가 순간 붉어졌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채소가 가지런히 쌓였습니다. 지영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날 너무 서두른 말이었어요. 아직도 후회돼요. 순자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국을 젓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녀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늦었지만 알아줘서 고맙네요. 그 말은 담담했지만 지영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뜨거운 김이 솟아오르며 두 사람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지영은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순자의 손이 잠시 멈추더니 조심스레 지영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지만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 말은 없었지만 부엌 안공기는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국자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점심 드시고 가요. 지영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의 밥상에는 미안함과 용서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지 않았지만 마음은 같은 방향을 향해 있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닿았다는 걸 그 조용한 밥상이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봄날의 밥상, 봄 햇살이 유난히 부드럽게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쉼터 마당 한가운데 복숭아꽃이 만개의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순자는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새로 들어온 할머니를 위해 밥상을 차리는 중이었습니다. 콩나물국을 데우고 직접 담근 김치를 꺼내며 그녀는 흥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어딘가 편안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놀이터 대신 쉼터 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할머니, 또 국 줘요. 순자는 웃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많이 먹어야 커요. 그녀의 손길엔 오래된 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깔깔 웃으며 달려가자 쉼터 안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식탁 한쪽에는 지영과 민수가 놓고 간 화분이 있었습니다. 노란 꽃이 막 피어나고 있었죠. 순자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화분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꽃잎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 속에는 미안함보다 따뜻한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손끝으로 흙을 살짝 다듬었습니다. 이제 정말 봄이네요. 순자의 말에 옆에 있던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쪽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들 찾아오잖아요.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젠 나도 내 복을 좀 누려보려고요.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을 견딘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평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순자는 창가에 앉아 차를 한 잔 따랐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손등에 굳은 살이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나는 나로 살아도 괜찮아요. 그 말과 함께 눈을 감자 바람이 살짝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카메라는 멀리서 쉼터를 비췄습니다. 복숭아 꽃잎이 흩날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잔잔히 퍼졌습니다. 그 속에서 순자는 여전히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이자 또 다른 이들의 위로가 되어 있는 사람. 그녀의 작은 세상엔 더 이상 외로움도 후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봄빛처럼 그녀의 삶은 고요히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